네, 시작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교과서 17페이지인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이고 다음 식을 전개해라. 여기서부터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곱셈 공식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뒤에 더 배울 뭐 인수분해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데 얘는 우선 외우는 게 좋아요. 네, 이해를 하고 외우고 이해를 하던 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식으로 얘를 그냥 전개를 하는 거죠. 얘가 3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곱해져 있을 때 곱하는 순서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개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던, 이 2개를 먼저 곱하고 그 앞에 있는 얘랑 곱하던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앞에 거 먼저 전개를 해보죠. 얘를 전개하는 거는 작년에 배웠을 테니까 2AB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배를 앞에서 하던 뒤에서 하던 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규칙상 같은 게 있어야겠죠. 얘를 기준으로 먼저 분배를 하면 이렇게 2개 먼저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머지 B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A제곱부터 먼저 분배를 해보죠. 얘는 2개 분배되니까 계산을 2개 하면 끝난 거죠.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얘도 2번을 하면 되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이렇게 내가 풀어본 적 기억이 네, 자, 2개 끝났죠? 2개 전개해서 끝났고 분배해서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식이 교과서에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동류항이 보이나? 이렇게 같다. 예, 얘도 같죠. 나머지는 뭐 A 세제곱, B세제곱 나기 때문에 식을 뭐 이렇게 정리를 했다. AB 제곱이죠? 이렇게 과정은 한 번 정도 보고 얘가 전개하면 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곱셈 형태로 바꿀 수 있다도 알아둬야겠죠. 네. 보면은 되게 절묘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식을 한 번 더 써볼까요? 우리가 어떤 수의 0제곱이 1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이 식을 새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B의 0제곱이 있는 거죠. 여기엔 B의 1제곱이 있고 여긴 A의 1제곱이 있고 A의 0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규칙성 같은 게 보이죠? A 기준으로 보면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죠. 예. B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차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차수의 합이 항상 어때요? 얘도 3이고요. 얘도 3이죠. 합이. 얘도 3이고요. 얘도 3입니다. 근데 왜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3개를 곱했잖아. 3개를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 AB 중에서 하나가, 여기 AB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예습 같은 건데, 여기 AB 중에서 하나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A 또는 B가 3개, 그리고 3개만 곱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개수를 보면 얘는 1이죠? 얘는 1이고 얘는 3은 3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항이 4개가 있으니까 2개 나눠서 보면 이 개수가 대칭적이죠. 예, 너 기준으로 옆에 3 있고 1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합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개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까지 알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얘를 전개할 때 이항 정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개수가 뭐 이런 애가 나온다. 나중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수의 합이 3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3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네. 안 말랐네? 자, 다음. 얘도 처음에 그냥 전개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식을 주고 전개를 해보라고 했을까? 절묘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절묘한 결과가. A부터 해보죠, 전개를. 네. A 3개 분배해 줬는데 3개 항 다 썼으니까 끝난 거죠. B 분배해 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무엇을 체크한다? 뭐 같은 게 있는지, 같은 게 없는지, 뭐가 지워지는지, 계산이 좀 더 깔끔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거 식 제대로 쓴 거 맞나? 얘랑 없어지네요. 얘랑 없어지겠죠?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씩만 남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두 개의 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죠. 위에 있는 것도 의미를 부여하면 이 식을 어떻게 곱셈 형태를 쓸 수가 있다? 이 A 더하기 B가 3번 나오는 형태의 곱셈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참고로 직육면체라고 해놨는데 이제 얘를 보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제곱이었을 때는 뭘 생각했어요? 제곱. 아니 교과서에 안 나오나? 생각여기를 봤을 때 XAYB라고 하는 그 친환경 가방 있죠. 걔를 잘 식을 바꾸면은 제곱 형태의 넓이를 가지는 그런 뭐 바구니로 바꿀 수가 있죠. 뭔 소리냐면 이렇게 바꾸자는 소리죠. 그 바구니에 적당한 문자를 바꾸면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넓이가 똑같다. 전체 넓이랑 4개의 넓이의 합이 똑같다라는 식으로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세제곱 있으니까 무엇을 생각해보자? 얘를 확장한 개념인? 네, 뭐 이런 거 봤나 옛날에? 이런 거. 자, 이런 입체도형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A 더하기 B라는 길이를 세팅을 해서 이런 결과를 기하학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A 더하기 B니까 너가 A 더하기 B, 너도 A 더하기 B, 너도 A 더하기 B 라고 하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생각할 수가 있죠. 얘가 부피입니다. 근데 이 부피를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요? A 더하기 B, B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나눴던 것처럼 정사각형으로 나눴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어떤 애가 나오게? A짜리 정육면체가 나와두고 얘를 자르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자를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 여기 A, 여기 A만큼 잘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랑 유사하게 얘를 자르면 얘가 8개로 나눠지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부피를 다 구할 수 있나? 네. 여기에 A 세제곱짜리가 생기면 대칭적으로 이쪽에 B 세제곱짜리 부피를 가지는 입체도형이 생기죠.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게 어렵다. 자, 여러분들, 자 두부를 삽니다. 두부. 그 시장에 두부가 있죠? 두부가 정육면체짜리 없으니까 두부는 직육면체처럼 생겼죠. 그래서 두부를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잘 맞게 한 3개 정도 사봐. 3개나 4개를 사봐. 쌓으면 정육면체가 되겠죠. 걔를 집에서 잘라보세요. 안 해볼 거지. 해봐야 되는데. 자,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해봐야 됩니다. 네. 왜 얘가 8개로 나누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이런 거 있죠? 그냥 전개해보시고 결과가 나오고 답을 확인해보고 그 결과랑 똑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네,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를 또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두 개가 나오고 여기 두 개가 나온 이유가 이런 거죠. 상당히 두 개가 대칭적인 식이에요. 이 두 개도 대칭적인 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얘를 전개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B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전개한 이 결과 마지막 식에 B 자리에다 무엇을 집어넣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자라는 소리죠. 그러면 B가 하나 또는 세 개, 홀수개만큼 곱해져 있는 애가 마이너스 4로 바뀌고요. 짝수개나 없는 것, 뭐 0도 짝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대학교 수학에서는 그 애는 부호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만 마이너스 4로 변하고요. 여기만 마이너스 4로 변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식하고 이 두 번째 식을 비교하면 어떤 또 유사점이 보이죠? 이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정확히 아래 식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다? A는 그냥 A를 집어넣는 게 되고 B는 그냥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 게 되는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됐죠. 네. 그래서 그냥 다 해보세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효율적이고 뭐가 덜 효율적인 거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은 결과를 다 외워야 됩니다. 사실 이거 나는 맨날 쓰면서 전개해보는데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뭐 엄청 쉽죠? 그러니까 하나를 잘 배워두면 얘를 엄청 쉽게 알 수가 있죠. 물론 전개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알 수도 있는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8페이지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예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뭔 소리냐? 자, 얘를 계산해 본다. 첫 번째, 그냥 이 세 개를 곱해서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유도해냈듯이 그냥 전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공식을 알고 있었죠. 얘가 전개된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C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결과를 찾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계산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건 얘도 좀 써야겠다. 두 번째 거 문제를 좀 써서, 이게 두 번째 예제죠.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그냥 전개를 하면 돼요.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수학적 구조를 좀 파악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성질이 있죠. 자, 너를 한 덩어리로 보고요. 너를 한 덩어리로 볼게요. 이렇게 보죠. 얘를 치환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내가 알기 쉬운 문자로 또 바꾼 거예요. 같다라고 놓은 거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죠? A인데 A 제곱이 되죠. B인데 B 제곱이 되죠. 얘는 뭐가 돼요? A가 E 스몰 A고 라지 B가 스몰 B니까 얘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형태가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근데 얘는 결과가 뭐였어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었죠? 그럼 무엇을 해준다? 너는 라지 A 세제곱에서 라지 B 세제곱을 빼주는 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개한 식은 스몰 AB, 소문자에 대한 거니까 대문자를 소문자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그럼 뭐가 되나? 얘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결과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을 몰라도 전개하면 됩니다. 그냥 뭐 나중에 미분을 하는 거랑 도함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 반대 과정을 가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긴 해요. 그래서 그냥 외워두는 걸 추천드리고, 처음에 이런 구조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좀 쉬운 형태로.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너보다는 너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어려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구조를 바꿔서 문제를 여기까지 해결했죠. 예.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자로 다시 한번 바꿔줬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바로 되는데, 네.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뭐 문제 3번 다 똑같고. 18쪽 그 아래에 예제 3번으로 가보죠. 예제 3번. 칠판 한번 지우고. 새로운 칠판을 써서 18쪽에 예제 3번인데요. 이런 겁니다.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활용, 그 외운 공식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 게 두 개잖아요. 얘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다? 표현해내면 됩니다. 표현해내면 뭐 representative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알고 싶은 것을 잘 표현해내면 돼요. 그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네.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습을 한 친구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뒤에서 배울 걸 먼저 가지고 가서 생각하면, 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x도 y도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식을 바꿔보죠. y는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y를 x로 바꾼 식이죠. 이 등호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y를 이런 형태의 x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y를 x로 바꾼 것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사용할 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식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이 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변형해도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오죠. 식의 형태가 다른데 얘의 의미와 얘의 의미가 정확히 똑같죠. 네,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잘 변형해서 썼죠. 그러면은 얘를 사용했으니까 사용할 게 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y를 x로 바꾸는 식이 여기 있는데 얘를 대입해보자라는 거죠. 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x가 0이 아니니까 양쪽에 x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x가 0이 아닌 거죠. 여기서 뭐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며, 그럼 x의 값을 구했으면 이 식에 대입해서 y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뭔 소리냐면, 식이 두 개 주어져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인데,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이 있고 문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x랑 y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x, y가 거의 구해지는 것만 나오긴 해요. 네.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걸 계산해낼 수가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여기 이제 예습하신 분들은 x가 두 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식이나 그 x 값을 대입했을 때 y 값도 각각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x랑 y를 구했으니까 이 값도 각각 두 개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하나가 나올 겁니다. 같은 값이.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뭐 표준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값을 구한 게 우리가 목표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건 이거예요. x값과 y값을 각각 구했으면 좋겠다. 그럼 얘 풀 수 있죠. x값을 구했어, y값을 구했어. 그럼 세제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x값과 y값을 각각 구하지 못하면 이 값을 어떻게 구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푼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약간 나중에 좀 배우고 나와서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자, 바로 보죠. 가장 처음에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게 알고 있는 게 두 개, 알고 싶은 게 하나였어요. 그럼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알고 싶은 것을 표현해내자라고 했습니다. 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형태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걸 하는 거예요. 어떠한 두 개의 항을 곱했을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뭐였죠? x 더하기 y였나? 이거였나? 이식하고 똑같아요? 맞아? 맞아, 틀려. 맞는 거 같죠? 아, 여기서 또 다르게 푸네. 네. 이 상태에서 얘랑 얘를 적당한 숫자로 바꿔주자라는 소리죠. 네. 3이네? 얘는 어떻게 바꿔요? x, y는 있으니까 됐고, 여기에 제곱하고 제곱 있잖아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또 표현을 해내야 된다는 소리죠. 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렇게 바꾸면 되나요? 이거 전개하면 이게 나오죠. 제곱 더하기 제곱. 그래서 빼기 xy까지 해서 얘를 3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얘가 9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6이 되나?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맞니?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뭔 소리냐면 알고 싶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나는. 다른 말로 하면 얘를 전개를 하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이 식을 봤을 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식을 이렇게 바꾸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 너를 한 덩어리로 보고 너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각각의 값을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바뀌어져 있죠. 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푼다는 소리인데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싶은 것으로 바꾸는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쉬우면 쉽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 번 꼬여져 있으면 상당히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약간 더 쉽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얘는 지우고 교과서에서는 이 세제곱식을 전개한 애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용하고 있죠. 네.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 더하기 얘죠. 나머지 것들이 잘 이 두 개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동그라미 친 값의 합을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식이 보이는 거예요. 더한 거 하나 있고 더한 거 하나 있고 곱한 거 하나 있다. 근데 더한 값과 곱한 값이 숫자로 나와 있죠.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지금 방법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제 4번도 뭐 똑같은 거죠. 네. 문제 4번은 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개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죠. 얘도 특징이 있는 식인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x 빼기 y가 값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x, y 곱한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개의 합인데, 뭐 이 두 개의 합이라고 해도 되죠. 마이너스 부호까지 체크를 하면. 얘 값 알고 있으니까 세제곱해도 값 알 수 있고, 가운데 것만 위에서 했던 거랑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새로 배우는 겁니다. 나머지 계산 과정은 그냥 대입해서 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곱셈까지 했는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긴 해야 돼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몇 개 예시만 나와 있는데 부교재라든지 다른 책을 참고해서 문제를 더 풀어봐서 익숙해지면 된다.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곱셈이 끝났습니다. 곱셈이 끝났어요. 곱셈이 끝났다. 자, 잠깐 컷을 하고 네.